오늘의 작품은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이트의 내가 아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작품 들어가겠습니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대학 내 전공학과는 물론이고 교양 수업에서도 철학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대학은 깊이 있는 지식 사고와 창의력보다 기술 개발 시대에 맞는 이공계적 사고를 가진 인간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며 좀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학과 신설에 열을 올리고 있죠. 하지만 철학에 목마른 다수의 대중들은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블로그나 유튜브를 유랑하면서 철학 강의를 기동량하고 있습니다. 대중은 알고 있죠. 인간은 철학적 사고를 통해 삶의 통찰을 얻고 다양한 관점으로 현실 문제들에 접근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세상이 급변하는 지금 무엇보다도 절실히 철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현대의 가장 핫한 독일 철학자 중 한 명인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이트의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이트는 철학자이자 평론가이며 작가입니다. 1964년 12월 8일 독일 졸링겐에서 출생했는데요. 현재 독일어권에서 가장 인정받는 지식인 중 한 명입니다. 1994년에 켈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끝마친 이후로 독일의 거의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 언론인이자 철학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철학이란 아무리 공부해도 끝을 볼 수 없는 학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신적인 삶의 영역에서 유산을 보존하고 낡은 건물을 계속 둘러보고 필요하면 리모델링 하는 것은 철학사를 연구하는 자들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하르트는 철학의 근본적 물음에 대한 관심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을 쓰고 싶었다 합니다. 물음을 던지는 것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소중한 능력이다. 충족된 삶의 비밀은 배우고 즐기는 데 있다. 배우기만 하고 즐길 줄을 모르는 삶은 슬퍼지고 즐기기만 하고 배울 줄 모르는 삶은 어리석어지기 때문이다. 리하르트의 저서 내가 아는 나는 누구인가는 독자들에게 생각하는 즐거움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사고의 힘을 길러줍니다. 저서는 4개의 굵직한 목차 아래 여러 개의 작은 목차들이 나열된 구조입니다. 그중 대략 눈에 띄는 몇 가지만 간략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주의 영리한 동물의 인식. 옛날 쏟아질 듯 반짝거리는 우주의 외딴 곳에 별 하나가 있었는데 그곳에 사는 영리한 동물이 인식이라는 것을 고안해냈다. 이것은 세계 역사에서 가장 교만하면서 가장 기만적인 순간이었지만 단지 한 순간일 뿐이었다. 자연의 호흡이 잠시 이어지다가 이내 그 별은 얼어붙었고 영리한 동물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지성이 존재하지 않았던 영원의 긴 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인간의 지성이 끝난다 하더라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대목은 1873년 프리드리히 니체의 저서 비도덕적 의미와 진리와 거짓에 관하여의 첫머리입니다. 니체는 지성을 가졌다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스스로를 가대평가하는 영리한 동물로 인간을 묘사하죠. 그리고 모기들 또한 우리처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면 그들도 이 세상의 중심이라 느낄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노골적으로 인간의 인식과 지성에 대한 자부심과 오만을 비판합니다. 사실 니체가 인간의 자만을 비웃기 전에 인간은 어쩌면 신에 가까운 존재가 아니라 동물에 가까운 존재일 수 있다고 말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식물학자인 찰스 다윈입니다. 그는 1859년 종의 기원을 출간했고 인간이 어쩌면 원시적인 동물의 진화의 결과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공개적 주장은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을 넘어 미친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인간이 원숭이의 진화물이라는 것은 인간이 동물과 달리 세상을 인식하는 능력을 가졌으며 그것을 통해 나름의 독보적 지성을 지닌 존재로 여겼던 것이 모두 헛소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야말로 찰스 다윈은 인간을 하늘에서 땅으로 끌어내리면서 세상의 학관 믿음과 사람들의 심신의 안정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다윈은 인간이 숭고한 존재라는 믿음은 흔들었지만 대신 영리한 동물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등장시킨 인물입니다. 다수가 그의 주장에 분노했지만 당연히 이 새로운 세계관에 커다란 감명을 받았던 이들도 있습니다. 니체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감정은 불쾌한 것이 아니다. 작가 리하르트는 감정과 이성이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객관적 인식을 갖추지 못한 감정적 동물이라는 사실을 너무 불쾌하게 여기지 말라 충고합니다. 사실 감정과 이성은 서로 보완적 관계이며 감정이 때론 사고의 정서적 출발이 되어서 이성을 움직인다고 봅니다. 감정은 무엇보다 신체적 흥분 상태와 연결되어 극한 상황에서 공포심과 두려움을 만들어내서 생존을 돕기도 합니다. 게다가 열정과 충동, 본능은 개개인의 생존뿐 아니라 집단의 결속을 돕기도 합니다. 감정은 외부적 환경, 자극에 걸맞게 반응하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내면의 상태를 통제, 조절하기도 한다. 감정의 추가 심하게 쏠리면 이를 다시 조정하기 위해 감정은 반대로 움직인다. 하지만 감정과 관련해 많은 이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감정을 가라앉히거나 불러들이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리하르트는 감정을 조절하기 쉽지 않으며 그만큼 감정이 우리를 조절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감정 그 자체이다. 타인,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가? 인간은 악하다. 슬프면서도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을 경험해보면 그 증거로서 충분하다. 그러나 인간은 천성적으로 선하며 그것은 이미 증명되었다고 믿는다. 생각하면 할수록 인간 사회를 경탄하게 된다. 인간 사회는 인간으로 하여금 이해관계가 서로 교차하는 한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서로 증오하게 만드는 것이 거의 진리가 될 것이다. 프랑스 계몽주의자 장자크 루소는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철학자입니다. 그는 선하게 태어난 인간이 타인들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경쟁하고 싸우면서 악해진다고 여겼으며 인간에게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강력하게 충고합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선함을 유지하려면 타인과의 관계를 피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불행히도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생존에도 그리 유리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공동체 속 인간은 경쟁하고 서로 의심하기도 하고 악의를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타인과 유대와 연대를 발휘해 착하고 평화롭게 살기도 하죠. 작가 리하르트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타인과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소통함으로써 나라는 고독한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독한 이는 불친절하다. 1970년 미국 보스턴의 매사추세츠 대학의 교수 로버트 와이즈는 고독 연구라는 이름의 학문을 설립합니다. 그는 고독한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자기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군가와 감정을 공유할 수 있어야 고통과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그의 주장이 여기까지라면 하나마나한 말입니다. 하지만 눈여겨볼 지점은 다음 주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베푸는 동정심의 결여보다 자신을 더 좌절시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베풀 수 있는 동정심의 결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도 괴로운 일이지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은 더욱 괴로운 일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사랑받고 싶은 동시에 사랑을 주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사랑하는 행위를 통해서도 행복해집니다. 그러니 사랑할 타인이 없는 이들, 고독한 이들은
불행하며 완고해지며 불친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레 친구를 만나거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인간은 마음이 말랑말랑하고 풍요로워지며 타인에게 친절합니다. 존재하는가, 행동하는가? 존재한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To be is to do, 소크라테스. 행동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다. To do is to be, 사르트르. 행동하든 존재하든 그것이 그것이다. To be, do be, do. 프랑크 시나트라. 윗 문장은 리아르트가 우연히 방문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담벼락에 새겨진 석탄 글귀입니다. 첫 문장은 소크라테스의 말 그대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시나트라의 글귀는 가장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모를 땐 양끝에 서기보다 중간 어디쯤에 서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실존주의자 사르트르의 글귀인 두 번째 문장은 이해가 갈 듯 말 듯 조금 모호합니다. 리아르트 또한 그 글귀를 단박에 이해하기 힘들다 말합니다. 사르트르는 사실 실존의 무의미함과 인간의 몰이해성을 지적한 철학자입니다. 그에 져서 존재와 비존재에 따르면 인간을 규정하는 것은 사회나 제도적 심리적 특징이 아니며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무제한으로 자유롭고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무제한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인간이란 행동으로 자기 얼굴을 그린다 말했는데 곧 행동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과 달리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고 자유롭게 사유하며 그것을 물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상상력이 커질수록 그만큼 인간은 자유로워지죠. 인간은 자유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의지를 발휘하고 행위하는 존재입니다. 사르트르는 자유가 자기 결단을 위한 것이고 자기 결단은 선한 것이며 이것이 사르트르의 핵심 사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자 리아르트는 자유를 지나치게 작게 아니면 크게 설정하는 것을 경계하라 조언합니다. 무한대로 자유롭게 상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상적 세계가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사회적 억압에서의 완전 해방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때로는 적절한 외부적 규칙이 안정성과 확실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방종한 자유를 어느 정도 순화시켜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삶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꼭 극단적 의지의 자유를 통해 행동으로 내 존재를 과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때론 존재 그 자체만으로 우리 실존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